네, 오투 8강 주기적 성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단원에서는 총 3개를 다루게 돼요. 첫 번째는 유효액전화, 두 번째는 이제 반지름 파트, 세 번째는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3개를 배우게 되는데 아마 이게 2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 주기적 성질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기성이 있다는 건 특징이. 그래서 같은 주기나 족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메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유효액전화부터 하겠습니다. 유효액전화는 일단 어디지? 정의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 그래야 되나? 왜냐면 원자핵 안에 플러스 양성자 있잖아요. 걔랑 전자랑 끌어당겨요. 근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끌어당기냐, 이게 유효액전화입니다. 자, 그럼 유효액전화는 핵전화 빼기 가려막기 효과입니다. 그 영화관 얘기 했었죠 예전에. 그 전민이들. 그 잠깐 하면 여기 영화관 가서 이제 스크린 있죠. 이제 영화를 보러 전자가 왔어요. 전세 냈어. 아무도 없어. 너무 좋아. 딱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앞에 다른 전자가 앞에 띡 껴요. 그럼 잘 안 보이죠 일단. 가렸어요. 혹은 옆에 앉아있는 애들이 새로 왔는데 막 팝콘 던지면서 놀아요. 이러면 방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이제 원자 핵의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전자인데 얘가 인력을 방해하는 애들이 첫 번째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방해를 하고, 두 번째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방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려막기 효과예요. 자, 그러면 핵전화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양성자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느는 빼야지.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수가 많아져서 플러스가 더 세지겠죠. 근데 방해하는 애들이 이제 가려막기 효과인데, 가려막기 효과는 1번 안쪽 껍질 전자가 영향이 더 크고요. 즉 껍질 수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보통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요. 왜요? 예를 들어 1번에서 2번으로 갔어요. 양성자 수가 하나 증가하죠. 그때 전자도 하나 증가해. 그러므로 같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누구의 영향이 더 크다? 얘의 영향이 더 크다 하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같은 주기에서 보면 났었어요. 같은 주기에서 보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전화 늘죠. 가려막 효과도 같이 들어요. 근데 핵전화 효과가 더 커서 갈수록 증가. 유액전화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같은 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 전하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같은 주기나 같은 족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원자 번호 큰 애가 유효액 전하도 큰 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이러면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 12번이야, F 9번이야. 근데 얘가 더 커, 유효액 전하. 근데 이렇게 비교를 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다른 주기나 다른 족에서는 잘 비교를 안 시키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효액 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도 같은 주기에서도 커진다가 결론이고, 다만 한 2개 정도 체크할 건데, 첫 번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건 옛날에 어디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래프 같은데, 여기가 이제 원자 번호입니다. 2주기로 합시다. 3번부터 10번까지인가? 6, 7, 8, 9, 10번까지야. 여기서 이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있어요. 둘 중 하나는 유효액전화 혹은 핵전화예요. 그럼 어떤 게 핵전화일까요? 핵전화와 유효액전화. 네. 잘못했다. 유효액전화는 그럼 누가 커야 돼? 그쵸? 당연히 핵전화 커야죠. 얘가 핵전화고 얘가 유효액전화입니다. 그럼 이 사이 값을, 이 차이를 뭐라 한다? 이게 가려막기 효과가 된다. 가끔 이건 당황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걸 이제 문자로 표현할 때가 가끔 있어요. 유효액전화는 Z별, 핵전화는 Z, 가려막기 효과는 S, 이렇게 표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면 그냥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하나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였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 자, 수소는 전자수가 한 개죠? 네. 그럼 방해하는 다른 전자가 없네? 가려막기 효과가 없어요, 얘는. 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만, 수소만 유효액전화랑 핵전화가 같아집니다. 왜? 가려막기가 없어. 가려막는 애들이 아예 없어. 그냥 1인석이야. 얘가 없어서 수소만 이렇다. 나머지는 다 있다. 그렇죠? 유효액전화 끝입니다. 플러스 수, 결론. 양성자 수만 보자. 다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은 애들끼리 크기 비교를 해요.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거 할 때 순위가 있습니다. 얘는 꼭 이 순서대로 체크를 해야 돼요. 자, 1순위 껍질수. 껍질수가 크면 반지름이 커져요. 반지름 R이라 해야지.
그래서 껍질부터 체크를 합니다. 껍질 몇 개냐. 껍질 크냐 큰 거야 그냥 끝. 근데 만약에 껍질이 같아요. 그러면 이 순위로 넘어옵니다. 이 순위는 유효액 전화를 봅니다. 유효액 전화는 안에서 끌어당기는 정도죠. 그러니까 얘가 작아야지 오히려 반지름이 커집니다. 얘가 크면 잡아당겨가지고 그래. 그래서 유효액 전화는 뭘 체크하라 했지? 양성자수 체크하는 게 2순위. 그래서 양성자수가 큰 애가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진다. 이거부터 하면 안 돼요. 이거부터 하면 안 돼. 절대. 이거 하고 안 가려졌을 때 이걸 하고 만약에 이거 양성자수까지 똑같다. 그렇다면 3순위로 갑니다. 3순위는 전자수를 따집니다. 전자수가 많을수록 반발력 때문에 사이즈가 커집니다. 이 순서대로 비교를 해야 돼요. 좋죠? 예시 리튬, 네트륨. 자, 1순위 껍질부터 비교합시다. 리튬 몇 개? 2개. 2개. 나트륨? 3개. 끝났다. 크다. 이 껍질수 비교해서 끝났어요. O랑 F 중에 누가 크게? F가 자, 아니죠. 첫 번째 껍질수 같죠? 비겼다. 2순위 양성자수. 산소 몇 개? 산소 6개. 8개. 플로린 9개. 9개. 얘가 크므로 사이즈는 얘가 크. 이제 이온으로 가볼까? 이온 가봐야지. Li랑 Li 플러스랑 누가 크게? 껍질. 껍질은 크죠. 더 많아. 리튬이 2개. Li 플러스는 1개죠. 1개죠. 그 하나 잃으면 이제 네온처럼 돼버리죠. 아니 헬륨처럼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껍질이 크니까 커버린다. 플루오린이랑 플로린 마이너스. 껍질 똑같죠. 2개. 오케이. 양성자수. 이게 9개. 10개. 양성자수가 아, 양성자수 안 변하죠. 이게 3순위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럼 전자가 9개, 10개. 그리고 얘가 크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족이 증가하면 같은 족에서 껍질이 증가하면 당연히 커져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거 좀 더 정리할게. 그리고 원자보다 아니 어떤 원자가 있고 어떤 원자에 양이온이 있으면 누가 크다? 원자. 그쵸. 왜냐면 껍질이 줄어버리거든요. 양이온. 어떤 원자랑 어떤 원자에 음이온이 있으면 얘는 전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커집니다. 이걸 이제 다룰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원자 반지름은 원래 어떻게 재냐면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H2, N2, O2 이렇게 할 때 두 원자 핵간 거리의 절반으로 잽니다. 자, 예를 들어 오른쪽에 수소 분자가 있대요. H2죠. 그럼 똑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결합할 거고 문제는 겹쳐요. 그러면 이 중간 거리의 절반으로 재버립니다. 문제는 금속은 공유를 안 해. 둘이 같이 있지를 않아. 그냥
얘네 자체는 그냥 여러 개의 원자들이 이렇게 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인접한 원자핵 간거리 절반으로 잽니다. 별 얘기 아니었고요. 그냥 이렇게 잰다. 그리고 18쪽은 결합을 안 만들어 또. 그러니까 얘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재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하는 거고. 자, 그러면 갑시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증가하죠? 껍질은 똑같은데 이순이. 양손졌어. 그치? 근데 유효액 전화라고 할게요. 네. 사진이 양손졌는데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니까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네. 같은 족에서는 그래서는 껍질이 커지죠. 네. 껍질이 커서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 이거 서술형 대비고요. 이렇게 쓸 때 왜 같은 주기에서는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나요? 하면 유효액 전화 딱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같은 족에서 왜 커지나요? 하면 원자 껍질 수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객관식 풀 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 이미지를. 아유, 넣겠네. 슉슉슉 커지고 갈수록 줄어든다. 이 이미지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럴 때 주기표에서 그냥 밑으로 갈수록 커지고 갈수록 작아지는데 이거 그냥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런 이미지로 비교하는 게 훨씬 빨리 풀고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잘 봐. 예외 있어. 이것도.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그러면 비교할 때 얘랑 비교 이러면 안 돼요. 또 비교는 항상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만 거의 비교를 시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어이없게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건 그냥 제끼고 풀어야 돼요. 거의 안 나요. 거의 안 나. 그래서 결론이다. 자, 그 다음 이온 반지름. 아까 했어요. 양이온은 이온이 되면 껍질이 줄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양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뭐 때문에? 껍질수 감소 때문에. 자, 음이온은 오히려 원자보다 음이온이 커집니다. 뭐 때문에? 전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등전자 이온 이거 한번 할게요. 등전자 이온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걸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이거 잘 나오는 거라 간다. 따로 적을게. 등전자 이온이 뭐냐?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입니다. 전자수가 같다는 건 자, 어디 구하냐면 여기에 일부러 이제 주기율표상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2주기, 3주기라서. 자, 얘네가 이온이 되면 안정한 이온이 되면 자, N은 몇 마이너스? 3마. O는 2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해서 노후처럼 변해요. 네온처럼. 결국 네온처럼 변해요. 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해서 다 노후처럼 변해요? 네온처럼. 다 네온처럼 변해요. 그러므로 다 전자수가 10개인 등전자 이온들이라는 뜻이에요. 얘네가. 그럼 여기서는 반지름이 갈수록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1번 껍질 수는 어때? 껍질 수는 그렇죠. 아니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네온됐으니까 다 두 개예요. 그럼 이순이 양성자수가 갈수록 늘어나죠. 네. 그럼 반지름은 갈수록 작아. 작아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등전자 이온은 갈수록 작아진다. 네온은 그냥 예시라서 무시해요 그냥. 그래서 등전자 이온은 앞에 있을수록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애가 크네. 자, 이런 구간이 하나 더 있죠. 요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3마, 2마, 마, 풀, 이풀에서 누구처럼 변하냐? 아르곤처럼 변합니다. 그럼 얘네도 앞에 있을수록 큽니다. 여기 비교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외워둬야 됩니다. 그쵸? 이 정도? 밑에 풀어보시죠.